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4차 산업,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그 주요 용어들의 개념이라던가, 그리고 그 핵심 용어들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한 설명 정도를 하면 빠르게 끝이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ICT 융합이라는 단어에서 당연히 ICT는 많이들 쓰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수업에도 들어와 있고, 이 용어가 인텔리전스, 그리고 그 다음에 뭘까? C, 정보통신 기술이에요. 정보통신 기술. 정보통신 기술 ICT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하면은 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혁명이다라고 정리를 하는데, 자, 여기 써있듯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다. 그럼 융합은 또 뭐냐면, 우리가 융합이란 말을 쓰고 복합이라는 말을 쓰고 이걸 또 섞어서 융복합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자, 융합은 서로 다른 분야 두 가지가 섞일 땐 융합이라 부릅니다. 융합. 그런데 한 동일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기법이나 다양한 방법, 한 개 이상의 복수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의 기술을 구현한다고 했을 땐 복합이란 말을 써요. 또는 혼합이라는 말도 씁니다. 혼합.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섞었을 때는 융복합이라고 쓰고요. 예전에는 융복합을 여기 가운데 점을 찍었는데 지금은 아예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그냥 한 단어로 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융합은 서로 다른 분야가 섞여서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 때는 융합. 한 가지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술이나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구현할 때는 복합 또는 혼합. 이 두 가지가 다 섞였을 때는 융복합이라고 부른다. 이런 용어적 차이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이게 헷갈려요, 서로들. 자, 4차 산업혁명에 가기 위한 전 단계의 과도기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시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결정 지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이다라고 4차 산업 시대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3차 산업과 4차 산업 사이에 어딘가쯤에 걸쳐 있다라고 보는 게 현재 우리가 해석하기엔 맞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용어들과 기술들이 완벽하게 실생활에 100%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실생활에 특정 자본금이나 특정 규모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완전히 적용이 된다면 그게 4차 산업 시대가 된 거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에 가까워진 쪽의 과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차 산업을 벗어나는 단계는 지났고 4차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과도기적 시대에 놓여 있다 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또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3차 시대고 여기가 4차 시대라 한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어딘가로 진행 중인데 중간 단계를 넘어서서 여기 어딘가쯤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3차와 4차 사이 중간 단계는 넘어섰다. 4차 산업 시대에 가까워진. 지금 당장 4차 산업 시대라 부르기에는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를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초연결성이란 무엇이냐? 사물, 공간, 사람이 네트워크, 즉 전자기적 신호로 연결되어서 실시간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라면 초연결성이라 부를 수 있다는데, 이 속도가 우리가 흔히 유선으로 연결된 속도를 뛰어넘는 무선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면 정말로 초연결이라 부를 수 있다. 초연결이다. 그래서 사실 5G에서는 5G 통신 속도에서는 초연결성이라 부르기 좀 뭐하고요. 6G 정도 돼야지 초연결성이라 부르는 게 좀 더 합당합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그 수치를 계산해 보자면. 그다음에 초지능성,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황은 초지능성.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지금 현재 도입 단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AI 시스템이 하나 있죠. 뉴스에 많이 나오던 오픈클로우라는 그런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뭐 비용도 비싸고 시스템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GPT나 제미나이 쓰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오픈클로우 같은 시스템들이 이 초지능성이라 보기 쉽겠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걸 미리 파악해두고 비서처럼 알아서 다 수행을 해주고 결정을 해주고 실행을 해주는, 스스로 알아서. 뉴스에 본 적 있죠. 최근에 크게 이슈된 적 있는데, 내가 메일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일정에 맞춰서 내 친구들한테 인공지능이 알아서 메일 보내고, 근데 내가 시킨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래고, 그 사용자는. 그런 것들이 초지능성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융합성. 융합성이란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붕괴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걸 융합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가속성, 기술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뭐 10년 지나면 2배가 될 거다, 3년 지나면 뭐 5배가 될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걸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그 발전의 속도나 실제로 기술의 속도가 빨라지는 걸 가속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림에 보자면, 자, 1차 증기기관에 의한 1차 산업의 혁명이 증기기관에 의해서 일어났고요. 2차 산업의 혁명은 전기에너지가 쓰이면서 2차 산업 혁명이 일어났고, 컴퓨터, 인터넷 등이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을 완전히 다르게 포장을 해줬고, ICT 기술이 융합되면서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4차 산업은 이거다, 3차 산업은 이거다 라고 우리가 배운 것은 있는데, 사실 그 시대에 맞는 기술은 이겁니다 라고 정의 내리기가 힘든 게, 어떤 기술이 등장해서 다음 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역할,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기술의 발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기술 때문에 4차 산업 시대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보다, 어떤 특정한 기술이 발명되거나 발전돼서 그게 교두보 역할을 해서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ICT 기술은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 IoT, 인터넷 오브 띵스는 무엇이냐?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는 것. 집에 냉장고에 모니터 달려서 엄마한테 레시피 알려주는 냉장고들, 사물 인터넷이죠. 그리고 그 지금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있는 그 IoT TV들, SK 브로드밴드, U 플러스 TV 등등도 다 IoT와 마찬가지 기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IoT, 사물 인터넷이라 부른다. 그래서 IoT라는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정의 내리고 구성하기 위해서는 센서, 네트워크, 그 다음에 플랫폼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된다. IoT 사물 인터넷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되어야 될 3가지 요소. 첫 번째, 물리적 정보를 감지하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센서가 있어야 되고, 그걸 전달해주는 네트워크 속도, 네트워크 통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분석하고 실제 서비스로 송출해주는 플랫폼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쉬운 사례는 냉장고에 모니터 달려서 레시피 알려주는 기능이나, 여러분들 TV, 집에 가서 TV 보고 있는 U+나 SK 브로드밴드, KT 지니 같은 TV 서비스가 대표적인 IoT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진화되는 것이 스마트 홈. 기술은 다 나와 있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구글도 안드로이드 폰에는 구글 홈이라는 기능이 있죠,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센서 하나 달아놓으면 저런 아날로그 스위치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집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침대에 누워서 방에 불 끄고 싶으면 이거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데 구글홈 연결하고 구글홈에서 판매하는 센서들을 연결해서 작동만 시켜놓으면 집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집이, 주택이 아날로그 형식으로 지어졌다고 해도 충분히 디지털 방식의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는 스마트홈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날로그의 장비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굉장히 설계와 구성이 조금은 복잡하거나 지저분할 뿐이지, 애초에 그렇게 지어진 집보다 그것을 우리가 스마트 홈이라고 부르고, 새로 지어지는 공장들은 스마트 팩토리라 해서 많이 실제로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공장들로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뭐 재고율을 확인한다, 아니면 그 불량률을 확인한다, 그리고 인원을 감축해서 최대한 자동화한다, 이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동통신 기술에서 4G와 5G 그리고 6G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4G 지금 5, 여러분들이 아마도 한 중학교 때쯤이 4G를 한참 쓰고 있을 때였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는 LTE라고 불렀고, 자, 스마트폰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SNS를 쉽게 사용하고 다양한 홍보, 광고 기술들이 접목돼서 스마트폰을 아주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이 오는데 도움을 준 건 분명히 4G입니다. 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 통신 속도가 매우 3G에 비해서 빨라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최대 속도가 100MB 정도.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 고화질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LTE가 상용화되면서 각종 통신사들이 그 스트리밍 서비스라던가 VOD 서비스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우선은 소비자들한테 접근성이 좋은 콘텐츠로 기술을 빨리 전달했던 거죠. 그러다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걸 5G라고 우리가 5세대 정보통신 속도라고 불렀고, 이때를 초고속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초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매우라는 의미의 초가 등장하는 게 이제 5G 통신 기술 때부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 20배까지 빨라졌고요. 그리고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물을 받아들이는데 지연도 느리게 만들었다. 지연이 최대한 적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야구장에 가서 실제로 경기를 관람하는데 5G 통신 속도로 해설을 스마트폰에 켜놓고 듣는다면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과 이 해설이 최대한 지연이 느리다면 이용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어폰 끼고 해설 들으면서 실제 경기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관중 입장에선 그 실제감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도움도 많이 받고. 근데 그게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선생님이 경험한 바로는 약 많이 늦으면 10초. 아무리 빨리 땡겨도 5초 차이는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1, 2초 차이밖에 안 나요. 본인들이 무제한 통신, 그 데이터 무제한 가입해갖고 최대한 데이터에 손해를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무제한으로 통신 한번 해보면 우선 그 스마트폰에서 선생님이 실제로 해보니까 한 1, 2초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제는.
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근데 그게 5G 통신 규격이 상용화되면서부터 좋아졌다. 그래서 이 4세대다, 5세대다 하는 건 속도의 차이. 근데 이 지연이 1초 차이 이하로까지 줄어놨는데, 자, 6G에서는 이게 거의 없는 정도까지 갑니다. 6G에서는. 6G에서는. 원래 지금쯤 기술의 발전 성향을 보자면 6G가 이미 상용화되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중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통신 회사들이 기술은 충분히 갖고 있고 준비도 되어 있는데 그걸 일반적인 가격, 보편적인 가격대에 상용할 수 있을 것이냐는 다른 문제여서 기술은 다 개발되었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예요. 지금 5G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속도 차이가 없이 아주 균일하게 이용하려면 최소한 한 월 10만 원 이상의 통신비를 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6G를 지금 상용화 시킨다면 월 평균 15만 원 이상은 내야 될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우리 이제 경제 수준이나 보편적 경제력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는 아닐 거라고 판단해서 기술은 이미 다 개발이 끝났고 사용할 수 있지만 상용 서비스로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5G 때부터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능했던 것이 자율주행 차량이 5G 통신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자동차 실제로 타고 다니고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으나 그 요즘은 자동차들도 반도체랑 통신칩을 다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스마트폰하고 연결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위치 기반 시스템들은 자동차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5G 기술이 상용화되면서부터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지연 속도가 떨어지니까, 지연 속도가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운전해 본 사람들 티맵 키고 갈 때 LTE 가지고 할 때 실제 도로에서 움직일 때랑 그 티맵에서 나오는 그 구현되는 그 위치랑 5G일 때랑은 한 1, 2초 차이 넘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기 지나갔는데 아직 한 100m 뒤에 있는데 그림에는 아직 100m 뒤라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 속도가 빨라져야지만 지연이 없어져서 제대로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G, 4G, 5G, 6G까지도 굉장히 그 통신 속도도 중요한 4차 산업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그래서 5G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자율주행 스마트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로봇하고 센서 간의 초저지연 통신으로 공정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경우죠. 관리감독관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관리감독관이 있는데 지연을 최대한 최소화시키지 못하면 모니터에 5개 불량이에요 라고 해서 기계를 딱 껐을 때 이미 모니터에는 5개 불량으로 나왔지만 실제는 7개, 8개 불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통신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는데 통신 속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요즘에 식당 예약하거나 하면 앞에 가서 줄 쓸 때 보면은 무슨 기계 하나 있잖아요. 태블릿에다 이렇게 전화번호 찍으면 카톡으로 연락 오는 거. 그거 실제랑 다를 때 있잖아. 가보면. 내 스마트폰에는 테이블 아직 앞에 4팀 기다리고 있다 했는데 실제는 2팀. 그래서 그거랑 안 맞아서 좀 늦게 갔더니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게 이런 통신 속도에 의한 지연 속도가 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연 차이 때문에 분명히 테이블 어쩌고저쩌고 어플에서는 분명히 앞에 4팀 남았다고 해서 아직 시간 좀 남았겠는데 갑자기 다 없다. 앞에 줄 서는 사람 없다. 그래서 빨리 오라고 연락 올 때 있잖아요. 그게 지연 현상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단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지연 현상이다. 통신 속도에 의한 지연 현상. 자, 아까는 사물 인터넷을 얘기했는데 6G까지 속도가 빨라진다면
심지어 나오는 얘기는 만물 지능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다.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공간이 완전히 융합해서 지능형 연결을 통한 지능형 연결 사회 구성이라 하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 홀로그램 기술이 이미 거의 상용화 단계에 왔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게 실제로 이제 거의 상용화 단계에 왔는데, 자동차 전시장에 가서 자동차를 구경한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홀로그램으로 자동차 모습을 구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홀로그램이 얼마나 큰 데이터를 잡아먹겠어요. 근데 그게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만약에 홀로그램 내에서 그 영업사원이 자동차 문을 열면서 보여주는 척을 하는데 내 몸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동차가 홀로그램 늦게 따라오면 안 되겠지. 근데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더 높아진 통신 규격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실공간과 가상 공간의 경계가 무너진 일상이 많아질 텐데, 그러려면 굉장히 빠른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 상상하건대 이제 5년에서 10년 뒤면 이 PPT나 모니터도 쓰지 않을 것 같아. 여기에 홀로그램이 떠 있겠지. 프로젝션이 띄워주는 홀로그램이 떠 있겠지. 공간을 잡아먹지 않고. 그러면 프로젝션이 쏴주는 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여기 컴퓨터에서 넘기는 상황에서 늦어지면 안 되겠죠. 홀로그램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잡아먹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실시간으로 내가 얘기하는 속도와 맞춰서 하려면 굉장히 빠른 통신 속도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상 공간하고 현실 공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더 큰 속도의 통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6G까지 가게 되면 그 만물 지능 인터넷이라 학자들이 부르고 있는 기술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될 거다. 지금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구현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훨씬 더 정답에 가까운 해설일 것 같아요. 기술은 있으나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지금 충분히 할 수 있어도 학교에서 아직도 저 기술을 쓰는 건 다른 방법들이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설치를 못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또 초성능, 초정밀, 초지능, 초공간이라는 용어들을 이쪽 계열의 분야의 학자들이 또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초성능이라 말을 붙이려면 1TB급의 전송 속도여야 된다. 1TB 전송 속도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 외장하드 1TB를 10초 이내에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달할 수 있다. 엄청 빠른 거예요. 그죠? 엄청 빠른 거예요. 그 정도 속도가 나와야지 어떤 거다? 초성능, 초정밀, 센싱, 통신, 이미징이 통합돼서 위치 인식이 완벽해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 위치 기반 서비스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 5G 통신 속도 내에서는, 그리고 근거리 와이파이 속도 내에서는 한 10m까지는 정확해졌어요. 예전에 아이폰 찾기를 생각해봐도 굉장히 정확해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1m에서 3m 이하까지 줄이는 거예요. 정밀도를. 자,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일 거냐? 예를 들자면 이런 기술은 그 초정밀이라는 이런 기술들은 어디에 쓰이는 거냐? 만약에 극장이나 공항이나 버스터미널에 갔을 때 사람이 매우 혼잡해.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공간에 몇 명이 모여 있는지를 계산해서 티켓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들어올 극장의 영화 시작 시간은 2시인데 지금 혼잡도를 생각하면 몇 분 이내에 도착하셔야 된다. 아니면 몇 분 이내에 티켓팅을 끝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영화를 볼 수 있다. 아니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탈 때도 그런 거 알려줘요. 근데 지금 방식은 뭐냐면 그 해당 시간에 티켓팅 한 사람이 몇 명인지 단순하게 예약률만 계산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안 가고 그거보다도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공항에 들어온 사람들을 공중에 달린, 천장에 달린 카메라 등으로 다 계산해서 이 정도 혼잡도라면 2시간 걸리겠네? 3시간 걸리겠네?
아니면 30분 걸리겠네?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 공항 가보면 우리나라 공항은 내가 아직은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외국 공항 가면은 요즘에 줄 서 있는 걸 쫙 계산해 가지고 앞에 정확하게 나와요. 3분, 뭐 5분, 여기서부터 3분, 5분, 이게 그냥 경험적으로 이 정도 인원이면 3분입니다가 아니고 빠져나가는 속도까지 다 계산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치 기반의 센싱 기술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는 초정밀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다. 위치 기반 서비스 때. 그 다음에 초지능, AI 기반 네트워크 최적화, 네트워크 자체의 지능화.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겁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실제로 검색하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진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초공간이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트랜스포테이션 내에서 지상, 공중, 해상, 우주가 통합되어 있는 네트워크 하나로 위치 기반 서비스가 되는 것을 초공간이라는 용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용어들은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할 수업들 다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용어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용어 정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G 기반의 서비스가 6G 통신 속도가 보편적으로 구현이 될 때쯤이면 홀로그램 통신, 그 다음에 XR이라 부르는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의 몰입형 가상 경험, 그리고 실시간 디지털 트윈의 기술들이 상용화 될 거다. 상용화. 지금은 실험하고 연구하고 상용화 전 단계의 테스트 베드 만드는 정도의 실험들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돈 많은 스포츠 구단들이 저 디지털 트윈이나 초실감 확장현실 XR을 구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용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만 여기까지 하고 각자 식이 5분 뒤에 들어오세요.